관습상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규정이다 그랬는데 뭐 쉽게 말하면 담보 제공 사유입니다. 그러면 이게요 뭐 많이 나왔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담보 제공 사유는 계속 사실 변해 갔었어요. 뭐 이 담보 제공 사유였다가 없어진 것들도 있고 또 새로이 추가된 것들도 있고 하는데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쭉 한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모의고사에서 한번 냈더니 잘 못 쓰시더라고. 전 잘 쓸 줄 알았어요. 워낙에 다 준비한다고 생각했는데 뭐 사실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은 것 같아. 뭐 이걸 자체를 좀 말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뭐 담보 제공 사유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보세요. 구조는 제목은 관세 납부기 한 등이지만은 그걸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요거를 외워야 되는 거죠. 월별 납부. 그렇죠? 사망은 월별 납부입니다. 월별 납부. 월별 납부할 때는 담보 제공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월별 납부에 사실 의의를 써야 담보 제공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뭐 다 쓸 수 있는 상황, 쓸 만한 상황은 되지 않아요. 워낙에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디부터 쓰면 좋겠어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할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위에 부분이 월별 납부인데 이걸 다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월별 납부를 하는 경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좀 융통성 있게 해도 돼요. 월별 납부를 하는 경우가 또 나오는데 경우가 둘 나올 때는요. 한쪽은 뭐 때라고 하면 좀 자연스럽긴 해요. 월별 납부 할 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응? 월별 납부 때. 그러니까 하나의 사유는 월별 납부였습니다. 두 번째 사유는 천재 변동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이건 제목 자체가 중요하네요. 천재 변동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을 할 때 세관장은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납부할 관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그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자세히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쓰게 되면 두 개만 써도 양이 엄청날 거야. 65조랑 시행령 65조랑 법제 53조는 왜 묶어놨냐면 덤핑 방지 관세와 관련된 담보가 두 개나 있더라는 거예요. 시행령 65조 보시면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새로이 덤핑을 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신규 공급자라고 그래요. 신규 공급자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세관장은 그 신규 공급자가 공급한 물품에 대해서 이를 수입하는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조사 완료일까지 덤핑한 짓을 부과 유예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좀 자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짧게 한다면 이거예요. 신규 공급자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유예 할 때 담보를 제공받는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덤핑 방지 관세와 관련되어서 하나 더 있는 담보 제공은 바로 잠정 조치 한 방식이었죠.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 잠정 조치인 거죠. 그런데요. 요 덤핑 방지 관세에 잠정 조치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 59조에 상계 관세 부과하기 전에 잠정 조치 똑같잖아요. 그런데 요 시행령 65조의 내용은 상계 관세는 없어요. 신규 공급자 부분은 나중에 덤핑에만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막 리듬 타가지고 이 밑에 하나 더 쓰시면 안 돼. 그렇죠? 상계 관세는 담보 얘기가 한 번밖에 없어요. 덤핑에 두 번 있어. 주의해서 또 외워두시고 밑에 보시면 법의 108조는 뭔 얘기예요? 요거는 법의 108조는요. 여기 보시면 감면 동그라미 분할 납부 동그라미. 감면과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에 그 금액의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목 자체를 뭐 쓰신다면은 감면 및 분할 납부하는 경우이겠죠. 오른쪽에 메뉴에 가시면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허가로 이렇게 되어서 뭐 세관장 외국물품에 대하여 그리고 요 허가 자리에 저걸 다 쓰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하려는 때에는 담보 제공 등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218조와 219조는 묶어보세요. 요거 두 개는 보세운송 담보와 준화물품 운송. 보세운송 담보는 아예 구체적으로 담보 제공 사유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뭐 그대로 다 쓰면 되겠어요.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조납물품 운송에 보면 215부터 218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는데 요게 218조가 보세 운송 담보이거든요. 그래서 조납물품 운송도 역시나 담보 제공 사유입니다. 그렇지만 준용한다 그랬기 때문에 똑같이 쓰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그러면 세관장은 조납물품의 운송 그건 신고만 하면 되지, 그죠? 조납물품은 처음부터 승인이니까 보세 운송 승인 아니 보증이 아니라 조납물품 운송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좀 시간이 걸려도 한번 써놓으세요. 이거를. 조납물품 운송 부분은 어떻게 써야 될까? 준용은 준용이지 똑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관장은 조납물품 운송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그럼 되겠죠. 일단 글씨를 빨리 쓰는 게 유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글씨는 빨리 쓰는 게 유리해요. 전 그래서 많이 유리했어요. 전 글씨를 엄청 빨리 쓰기 때문에. 네. 글씨 어떻게 하면 빨리 쓸 수 있어요? 많이 써야 빨리 쓸 수 있어요. 이게 잔근육들이 있어요. 이게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부터 이게 잔근육들이 있는데 그게 발달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못 써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잔근육이 결국 이걸로 다 표현이 되는 거지 뭘로 표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 난 팔림이 약해 그거 안 돼. 어? 이게 있어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쪽 근육만 발달하면 되기 때문에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천천히 쓰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런데 이제 근육 생기게 할 때 조그만 거 들지 않잖아요. 조금은 무거운 걸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발달이 되려면 조금 힘을 줘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써야지 이게 발달을 하지.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전에 하던 것처럼 하면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빨리 쓰듯이 쓰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저는 무지하게 빨리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빨리 쓰면서 잘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잘 쓴다는 거는 뭐 흐트러지지만 않으면 되는데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가 그냥 선이 하나로 쭉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죠. 지난번에도 모의고사 채점 하는데 몇 분은 좀 안타까웠었어요. 사실 한 2분 정도 그랬었는데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게 무슨 글자인지 이렇게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도 뭐 그분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럼 안 돼요. 제가 그래도 쭉 보면은 못 알아보게 쓰신 분은 붙은 적은 없어요. 약간 못 쓴다 뭐 이건 상관이 있어도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저 쓰실 때 좀 약간 고딕체 느낌 있죠. 고딕체 그 느낌으로 빨리 쓰는 걸 연습하셔요. 그냥 막 이렇게 둥글둥글둥글 해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흘림으로 쓰지 마시고 고딕체 느낌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글자 크기가 글자의 키만 비슷하면 잘 쓴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왜 이런 거를 강조드리냐면 나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좋은 선입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보시면 235조예요. 지식재산권 보호. 그런데 여기는 사실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요 4항뿐만이 아니라 5항도 235조 4항과 5항이 모두가 다 요게 다 지식재산권 담보 제공 사유예요. 보시면은 통관 보류나 유치 요청 그거에 대응이 되는 통관 요청, 유치 해제 요청. 총 4가지 사유인 거죠. 통관 보류해 주세요. 통관해 주세요. 유치해 주세요. 유치 해제해 주세요. 이럴 때 모두가 다 담보 제공 사유인데 여기는 이제 표현을 쓰실 때 조금 여기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것이 보시면 담보를 제공하고 그렇게 돼 있죠. 물론 끝이 요청할 수 있다 그랬지만 이 할 수 있다가 제공할 수 있다에 붙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 담보 제공하고 이 부분은 아주 필수라고 그랬죠. 필수라고 그랬죠. 또 법의 248조 신고의 수리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은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관세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뭐 담보도 요구할 필요가 없죠. 근데 관세 납부해야 되는 물품인데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수리할 때 관세를 납부하는 물품에 대해서 신고를 수리할 때 담보는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잘 보세요. 관세를 납부하는 물품 신고 수리할 때에 하고 끊어 보시면 여기까지만 하면 담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에게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이 사람이 다음 각호에 어느 해당하는 자, 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일 때만 담보 제공이 요구되는 거예요. 근데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요 사람들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블랙리스트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징역형 끝나고 또는 면제되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 이 중자 꼭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벌선 통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최근 2년간 죄세 체납 사실이 있는 자 등, 대통령령도 있죠. 예. 밑에 보시면 252조와 253조 이거 두 개도 비슷한 건데 한번 묶어 보시죠. 그래서 수리 전 반출과 즉시 반출도 모두 담보 제공 사유인데 주의할 점은 위에 있는 것은 담보를 제공하고 승인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받아야 한다. 이게 바로 담보 제공해야 한다에도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것도 필수죠, 그렇죠? 필수. 별표. 그래서 담보 제공 사유가 필수인 것이 두 개입니다. 지식재산권 담보와 여기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시의 담보 제공 사유이죠. 근데 밑에 거는 즉시 반출의 경우에는 끝에도 보시면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제가 그 시험 공부 예전에 할 때 마음 불편한 거 있었다 그랬죠. 아까 즉시 반출이 어디로부터 반출되는가,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이 어디로부터 반출이 되는가, 여기서 볼 수 있겠네요. 수리 전 반출은 어디로부터 반출한대요?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그죠? 이런 거죠.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딱 하나네요. 장치 장소로부터. 근데 즉시 반출은 좀 많죠. 보세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그러니까 장치 장소 똑같은데 즉시 반출에는 앞에 세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이 계속 이제 그 이런 어떤 스스로의 지시문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에는 세 개가 더 붙은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점점 많아집니다. 네, 그러면서 외우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입체적이고 잘 돼요. 계속 볼 수 있어요.